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장품이며 드라마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요즘엔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결혼한 자식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직 미혼인 자식 이야기, 그리고 분가에 따로 사는 자식 이야기까지 어쩌다 보니 시작도 끝도 결국 자식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웃고 떠들다가 아들과 며느리를 얼마 전에 따로 분가시킨 한 친구가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우리 남편 말이야. 아들네 집에 얼마나 자주 들락거리는지 몰라. 내가 며느리가 좀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자주 가지 말자고 몇 번을 말했는데 뭐라는 줄 알아? 내 아들 집을 내가 마음대로 못 가면 그럼 어딜 가란 말이냐 하더라니까. 손녀 얼굴 보고 싶어서 못 참겠대. 그 얘기를 듣던 또 다른 친구가 피식 웃더니 마치 자기 일인 양말을 이었습니다. 그거 우리 집 얘기 아니야? 우리 남편도 매주 일요일이면 꼭 아들네 집에 가. 점심 사주고 며느리한테 용돈도 꼭 챙겨주고.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물었대. 내가 매주 와서 점심도 사고 용돈도 주니까 좋지? 라고. 근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모두의 시선이 친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며느리가 아버님 이제 매주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시는 게 더 좋아요 이랬대. 그 순간 모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해? 하며 다들 놀랐지만 동시에 묘한 공감의 기운이 스쳤습니다. 사실 그 며느리의 말이 무례하다고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쌓고 쌓다가 결국 감정이 터져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생각해보면 부모도 자식이 너무 자주 찾아오면 피곤할 때가 있듯이 자식들도 부모가 자주 드나들면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거리와 시간의 배려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잊습니다. 그때 또 다른 친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뭔가 사주는 것도 싫어하더라. 용돈을 줘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자기들 생활에 간섭받지 않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도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한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말했죠. 결혼한 딸도 그래. 딸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부모가 찾아오는 걸 좋아하진 않아. 사위랑 함께 사는 공간이잖아. 그러자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딸은 친정에 자주 와?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주는 안 와. 솔직히 말하면 아무 때나 오면 나도 피곤해. 내가 뭐라도 해놓고 이거 같이 먹자고 해야 오는 거지. 우리도 각자의 생활이 있잖아. 딸도 이제 자기만의 가정이 있는 거고. 그 말을 하며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건 가깝다고 아무 때나 드나드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 주는 배려가 더 깊은 애정이라는 걸 우리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우리도 자식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결혼한 뒤에도 친정에 자주 오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딸도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아내이고 엄마이며 또 누군가의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가끔 반찬을 곱게 담아 한 접시 들고 와서는 엄마, 이거 내가 했는데 한번 드셔봐. 하고는 금세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이 아이도 자기 세상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 중 한 명이 어딘가 서글픈 표정으로 말을 잇습니다. 맞아, 나도 사위가 있어서 그런지 딸네 집에 자주 가고 싶지 않더라고. 괜히 방해될까봐. 결혼한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는 그들만의 삶이 있고 부모의 방문이 때론 그들의 리듬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점점 더 자주 깨닫게 됩니다. 설령 부모의 마음은 반갑고 사랑스러워도
자식 입장에선 집안의 일정이 흐트러지고 응대해야 하는 신경이 하나둘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때 한 친구가 씩 웃으며 던진 질문이 분위기를 환기시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가 더 자식한테 집착하는 거 아니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엔 손주를 보기 위해 일요일마다 아들네 집에 출근 도장을 찍듯 들락거리는 아버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거 혹시 남자들이 나이 들면서 자기만의 세계가 사라져서 그런 거 아닐까? 누군가 툭 던진 말이었지만 듣고 보니 묘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특별한 취미나 모임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만 머물다 보면 삶의 무게중심이 자연스레 자식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일요일이면 늦잠 자고 싶고 오늘은 밥하기 싫으니 시켜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며 육아까지 병행하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떨까요? 주말엔 정말이지 그 어떤 약속도 없이 그냥 늘어지고 싶고 편한 옷차림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마다 부모님이 방문하신다면 처음엔 반가웠던 그 발걸음도 어느 순간엔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용돈도 정성껏 사온 반찬도 마음보다 의무처럼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 자식 키우며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커서 독립하면 좋겠다. 하지만 막상 자식이 독립하고 나면 우리가 오히려 그 독립된 삶을 놓지 못하고 자꾸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이제 자식네 집엔 절대 가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결혼했든 멀리 살든 자식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부이고 끝까지 함께 살아갈 가족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정을 이어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부모가 실천하면 좋은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손님처럼 행동하라. 결혼한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내 집이 아닙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오세요라고 말할 때 그 초대를 소중히 여기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문의 형태입니다. 자식이 자주 초대하지 않는다면 혹시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닐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서운한 표정을 내보이기보다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더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방문 횟수를 스스로 조절하라. 가까운 가족일수록 오히려 거리 두기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잦은 방문은 정을 나누기보다 리듬을 깨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미리 약속을 잡고 찾는 것이 서로에게 더 편안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때때로 한 걸음 멀어지는 데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방문은 오히려 그 소중함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가는 것보다 가끔씩, 그것도 특별한 날에 맞춰 찾아가는 것이 훨씬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주 들르기보다는 가끔 얼굴 보고 싶을 때 특별한 날에 찾아가는 편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한 걸음 물러난 접근이 오히려 가족 간의 거리감을 줄이고 만남의 의미를 깊게 해줍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면 집으로 불쑥 찾아가는 대신 시간 괜찮을 때 손주랑 같이 밥 한번 먹자고 가볍게 제안해 보세요. 그런 식의 제안은 자녀 부부에게도 편안하게 다가오며 함께 식사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관계는 깊어집니다. 세 번째로, 간섭은 줄이고 잔소리는 더욱 줄여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속엔 언제나 걱정이라는 이름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입 밖으로 나올 때 자녀에겐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히기도 합니다. 너희 집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니?
애가 왜 이렇게 말이 늦니? 아직도 늦잠 자는구나? 이런 말들은 그저 습관처럼 내뱉은 말일 수 있어도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자녀가 결혼했다면 이제 그들의 방식과 삶의 속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인생 경험이 있어도 지금 이들의 방식은 그들만의 이유와 맥락이 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조언하고 싶을 때는 자녀가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순간에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진심이 닿고 관계도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는 금전적인 도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 때론 무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는데 다음에도 또 기대하실까? 받기만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은 자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오가면 관계 안에도 보이지 않는 기대가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도 우리한테 잘해줘야 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돈은 관계를 묶는 끈이 아니라 벽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도와주고 싶다면 자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정중히 거절한다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다섯 번째,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관계의 거리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이 담긴 연락 한 통이 더 가깝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연락을 요구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 전화가 없니? 어떻게 부모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니? 이런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심고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맛있는 찌개 끓였는데 너도 이런 음식 좋아하잖아. 잘 지내고 있지?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 감기 조심하고. 따뜻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무장 해제시키고 다시금 안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만의 삶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삶의 공허함이 찾아오면 자연스레 자식에게 기대는 일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고 싶은 걸 배워보며 스스로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면 자식도 부모의 삶을 존중하게 되고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 서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지고 일상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어느샌가 관심의 초점은 자식에게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은 자식들에게는 또 다른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자식들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고 부모가 모든 관심을 그 삶에 쏟아붓는다면 오히려 무게가 되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식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대신 부모 자신이 삶을 즐기고 몰입한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매일 뭔가 배우고 즐기고 바쁘게 살아가셔. 그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우리밖에 안 보고 사셔 라는 마음이 들면 부담이 되어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부모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부모가 원할 때 들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자식의 초대가 있어야만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너무 멀리 느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자주 찾으면 자식에게는 숨고를 틈이 사라집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리를 찾아야만
진심으로 안부를 주고받고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득 자식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가도 괜찮을까? 혹시 부담스럽진 않을까? 하고 한 번쯤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그 한 번의 배려가 오히려 자식이 먼저 부모를 찾아오게 만들고 두 사람 사이에 잔잔하지만 깊은 신뢰와 애정을 싹 틔우게 됩니다. 결국 적당한 거리와 따뜻한 마음만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족 간의 우애를 지켜줍니다. 자식의 집은 언제나 부모가 환영받는 곳이길 바라지만 그 전제는 초대라는 따뜻한 다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보다 성숙하고 안정된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자식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부모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고 어머니는 자식이 좋아할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껏 챙겼습니다. 정갈한 반찬통에 담긴 음식과 함께 두 분은 저녁 7시 큰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퇴근 후 아직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아들이 고단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어요. 억지로 미소를 띄운 그 말에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고 며느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반가움보다는 당혹스러움과 피곤함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끼리 저녁 같이 먹으려고 왔단다. 그리고 말인데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까 싶어서. 어머니의 환한 미소와 함께 건넨 말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자고? 가신다고요? 아들은 놀란 듯 되물었고 며느리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방에 손님 오시면 어떡하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좀 피곤해서요. 그리고 우리 집이 좀 좁기도 하고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분위기는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방문은 반가워야 하는 법이지만 예고 없는 따뜻함은 때때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부모는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오랜만에 준비한 방문이 기대만큼 반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애써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눈빛에서 어쩔 수 없는 피로와 난처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반응에 살짝 당황했지만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단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갈게. 너희한테 방해 안 되도록 할게. 아들의 마음을 덜 무겁게 해주려는 말이었지만 그의 얼굴에선 여전히 꺼림칙한 기색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은 두 팔을 벌리며 달려나왔고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의 얼굴에는 짧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너무 들러붙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망울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바라보았고 부모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묘한 서운함과 당혹스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색한 기류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됐고 식탁 위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말수는 줄어들었고 대화의 온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식사에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침묵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식탁 분위기를 깨며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너희 집 참 아늑하구나. 아이들도 밝고 잘 자라고 있고 말이야. 그 말에 아들은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일이 많아서 좀 지치네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지우지 못하고 말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밤 자고 가면서 아침에 애들 좀 봐줄까?
네가 쉴 수 있도록. 그 제안이 무겁게 가라앉듯 공간을 눌렀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운데 오늘은 우리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도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 오늘은 준비도 부족하고 저희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제대로 모실게요. 어머니는 순간 흔들리는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그래, 알겠다. 우리가 너무 무리했나 보다. 다음번에 더 좋은 시간에 다시 보자.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접시를 정리하다가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불편하게 한 건 아니지?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잠시 후 부모님은 화장실을 다녀오려 거실을 비켰고 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 자고 간다니까 너무 불편해. 우리 집도 좁고 아이들 방해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벽을 뚫고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자고 간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너무 당황스럽고 피곤하고 아들의 말도 이어졌고 그 순간 부모님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꽉 다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우리 너무 민폐였던 거 아닐까?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손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그래도 이해해줘야지. 애들도 자기들 사는 게 바쁘니까. 집을 나서는 길 둘은 아무 말 없이 걷다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어깨 위로 내려앉는 동안 두 사람은 묵묵히 같은 생각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느꼈지?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피하고 있다는 거. 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이슬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자식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 말에 아버지는 고요히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기대했던 온기 가득한 환대 대신 무심하고 냉랭한 기류를 마주한 부모의 마음은 더없이 무겁고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깊은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밥상 하나, 함께한 저녁 한 끼로도 위로받을 줄 알았던 그 마음은 텅 빈 채로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밤하늘은 조용했고 그 고요함만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뒤척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우리가 너무 기대했던 걸까? 자식들한테 말이야. 걔네도 각자의 삶이 있는데.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응답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이제는 우리 삶을 좀 더 바라봐야 할 때인 것 같아. 자식들한테 너무 의지하려 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며칠 후 어머니는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망설이다 조심스레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말끝마다 억눌렀던 감정이 삐죽삐죽 올라왔고 조용히 듣고 있던 딸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오빠네가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다음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은 언제든 늘 부모님을 환영해요. 어머니는 딸의 그 따뜻한 말에 왈칵 울컥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로 위로를 받아도 기대가 무너졌던 그 밤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이 일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말했다. 우리 자식들 다 다르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은 너무 바쁘고 딸은 또 우리를 다르게 받아들이지. 우리가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해. 며칠 뒤 딸은 정성껏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편히 쉬다 가세요. 방도 따로 준비해놨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온다고 들떠 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너희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우리가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부모님 언제든 환영이에요. 딸의 확신에 찬 말투에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그날 부모님은 딸의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이 열리자 환한 미소로 사위가 두 분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아이들도 아침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온다고 신이 났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사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와주셔서 집안이 훨씬 더 따뜻해졌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눈가가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 덕분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오빠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딸 말이 맞다. 우리가 자식들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자식들 역시 부모의 진심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사랑과 존중이 쌓여야 비로소 가정이 따뜻해지기에. 그날 이후 부모님은 자식들을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자식들 역시 부모의 존재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삶의 한 켠에 남은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이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깊고 조용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히 마음에 남는 울림 느껴지셨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자라고 무심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틈을 메우는 힘이 사랑과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 때 닫혔던 문은 다시금 열릴 수 있습니다. 관계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에.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의 깊은 유대를 담은 짧지만 울림 깊은 글 한 편을 나누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바람이다. 바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날개가 힘차게 날 수 있도록 언제나 뒤에서 밀어주지요.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티나지 않게 말없이 묵묵히 자식의 곁을 지키며 그들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 존재는 드러나지 않아도 늘 곁에 있고 필요할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등불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뿌리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기 위해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듯 부모의 삶 또한 자식이라는 존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식의 사랑이 부모의 가슴에 따뜻하게 내려앉을 때 부모는 다시 한번 삶의 이유를 찾고 세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진심이 담긴 이해와 존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면 어떤 갈등도 결국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관계의 온도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잠시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그 깊이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지만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여운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